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평생을 저염식, 때론 하루 정도 무염식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힘이 빠지고 원인도 모른 채 소화도 잘 안 되더니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까지. 역류성 식도염, 소화가 안 되어서 생기는 일이다. 소화를 잘 되게 해야 식도염이 좋아진다. 고통으로 거의 반이나 죽게 되어서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사님의 강의가 듣다가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비타민C 하루 11개, 매 식사 때 3알씩 잠자기 전 2알 먹고 소금도 최대한 많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실천한 지 2달 정도. 천근만근 무겁던 다리가 이제는 많이 가벼워졌음을 느낍니다. 소화도 좀 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완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큽니다. 이분도 소금과 비타민C를 먹었죠. 비타민C 양은 11개, 11g 정도를 먹었다. 다리가 가벼워졌다. 염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다리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생긴 염증들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에너지 생산이 잘 되어진다. 몸에 힘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자, 비타민C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몸에 물이나 공기처럼 중요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 전체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면 복이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분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것이다. 비타민 C에 여기 H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H와 소금 속에 들어있는 NaCl, 그러니까 소금의 Cl과 비타민 C의 이 H가 만나면 HCl, 이게 바로 염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소금이 잘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이 소금과 비타민 C가 만나서 위산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를 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위산이 충분하게 잘 나오고 있는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소금을 갑자기 많이 먹어서 162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혈압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 안 가고 소금을 끊고 3일 후 다시 시작한 지 지금 1달 반 정도인데 운동하고 땀 흘리면 몸이 가려워 미치는데 가려움 깨끗해요. 빈혈 있어 저혈압 107에 70, 몸살 한 번 하고 불면증 탈출했어요. 지금은 다리 부종 조금 있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소금이 저한테는 신세계입니다. 소금 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소금 먹다가 혈압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먹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또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이 탱탱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압이 걸리기도 한다. 물의 양이 증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소금 물로 먹지 말고 음식에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조절했더니 이제 혈압은 107에 70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불면증이 괜찮아졌다. 이것도 소금하고 비타민C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 전체적으로 나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고 또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결국은 비타민C가 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비타민C 챙겨 먹으면 여러 곳이 좋아진다. 내 몸 전체를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의 기초 물질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몸에서 반응이 온다. 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사 때 비타민C 2알, 그리고 때때로 1알씩 하루만 5000mg 소금 많이 3달 정도 먹었더니 혈압이 일단 50 정도 떨어져서 120대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고딩 때부터의 변비 해결이 신기해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 듣기로 소금 먹고 혈압 올라간다. 그래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있죠. 그런데
소금 먹었는데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도 혈압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C도 들어오고 소금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몸 전체가 기본적인 물질을 채워주기 때문에 건강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몸 전체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변비는 왜 생기느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영양제를 먹다가도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수분 부족입니다. 국물 적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고 있는 분들, 그런 몸인데 영양제가 들어오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증가하다 보니까 몸에서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적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어디 물을 끌어가느냐 하면 장에 들어있는 물을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담낭에 들어있는 물도 끌어갑니다. 몸 전체의 수분이 부족하니까 담석이 올 수도 있고요. 신장결석이 올 수도 있고요. 요로결석, 방광결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영양제 드실 때는 물을 항상 좀 많이 드셔야 되죠. 근데 물을 충분하게 챙겨 먹는데 소금을 또 적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소금이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요거를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양제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염분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그래야 변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해서 천천히 늘려가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이 먹으면요, 몸이 너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분 부족 현상, 즉 변비가 와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선생님 유튜브 보고 나서 비타민C 하루 6알 먹은 지가 4개월 됐는데 소화가 잘 되고 위도 많이 좋아졌어요. 식사 바로 후 먹으면 좋아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상피 화생, 이런 것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죠. 노화현상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젊게 하도록 하는 여러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다시 없어진다 라는 거죠. 이 젊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겁니다.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알파 리포산, 코큐텐 이렇게입니다. 이런 거를 잘 챙겨 먹으면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화를 잘 되게만 해주어도 또 많이 좋아진다. 소화가 잘 되는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헬리코박터도 바깥으로 덜 나온다. 검출도 덜 되어진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진단되어지신 분들은요, 위장이 나빠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잘 챙겨 드시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든 뒤에 헬리코박터 약을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나쁠 때 헬리코박터 약을 먹어버리게 되면 여러 부작용 문제로 약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을 더 튼튼하게 한 뒤에 그때 다시 먹어라. 비타민C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평소에 제 방송을 잘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드시면 별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4시간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나누어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비타민C를 몸 안에 충분하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먹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먹으면 흡수는 굉장히 잘 된다. 흡수되어지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소한 2알 정도, 2000mg 정도를 드시면 드신 식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높다. 서양인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결국 장이나 또는 혈액 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약 2g, 3g, 때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20여 년 동안 하루에 6g 이상 주로 식사할 때 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비타민C는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잘 되고요. 소화가 잘 되어야 나머지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목적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화를 할 때 섭취되어진 것들이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져서 혈액 속에서 또 항산화작용, 기타 다양한 비타민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또 변비가 온다든지 각종 비타민C 부작용,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 설사를 한다, 두통이 온다, 또는 졸음이 심하게 온다, 또 요로결석이 온다, 그 다음에 변비가 온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 그래서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요,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다가 위장이 좀 튼튼해지면 다시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드셔보시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친구분한테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먹는 사람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타민C 생기 모양을 보면 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서도 비타민C는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도 비타민C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 것,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았거나 몸에 비타민C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500mg 이 정도씩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응급실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고요. 양은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타민C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보충을 시킬 수밖에 없고, 염분은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마치 밥을 먹듯이 또는 고기, 단백질을 먹듯이 염분도 충분하게 먹어주고 남으면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어제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 그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염분과 관계가 깊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형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온몸을 뒤져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염분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은 저염식을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니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체크는 병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염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분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액을 뽑아서 염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혈액은 항상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죠. 염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혈액 말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 특히 뭐 소변 이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체크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혈액 속이 염분 농도가 0.9%이고 혈관의 바깥쪽도 혈관을 스며 나와가지고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염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염분은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혈관의 바깥쪽이 어디냐라는 건데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를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래로 나온다면 염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안 되거나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힘이 없으신 분들, 몸에서 힘이 생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맨날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어디 다니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선 염분이 제대로 몸속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체크를 해도 답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댓글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써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자주 먹으니까 이제 빈속에 먹어도 그렇게 속 쓰리지 않네요. 그래도 식사 중이나 후에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를 속 쓰릴까봐 안 먹으려고 하는, 비타민C는 신맛이고 신맛을 나타내는 것은 속을 쓰리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신맛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속 쓰리게 할까봐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안 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점점 먹게 되더라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 속 쓰리게 하는 게 아니라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장이 극도로 얇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증상이 속쓰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의 위장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이고요. 비타민C를 천천히 양을 늘리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시간이 2달, 3달 이렇게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신 것도 속 쓰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빈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저녁 먹은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거의 빈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비타민C 2알을, 세 알을 한 방에 먹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알을 빈속에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좀 있으면 제 속이 쓰려가지고 쓰러지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제 생각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일반 비타민C 먹고 가끔 리포저말 섞어 먹습니다. 제가 장 건강이 안 좋아서 비타민C 다 흡수되지 말고 장에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요즘엔 아주 좋은 듯 합니다. 비타민C 먹고 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 옆에 영상이 어떤 거냐면 가성비 짝퉁 비타민C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리포소말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요, 가격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요, 또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 일반 비타민C 이런 비타민C를 g을 먹게 되면 2g은 흡수돼서 기능을 하지만은 나머지 8g은 내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이런 비타민C는 위장에 들어와서 소금과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서 내가 섭취한 단백질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된다. 리포소말 비타민C는요, 위장에서 녹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둘러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타민C를 먹는 주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항산화 기능을 한다, 이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산성형 비타민C를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고, 영양제도 비타민C를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죠. 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17년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비타민이 좋다 해서 반알씩 밥 먹고 바로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알씩 하루에 식후에 바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약을 완전히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염 환자분은 꼭 실천하셔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많죠.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코올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담배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있는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국물을 마시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마시다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 있는데 일반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국물, 담배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낫는데 이 위장에서 올라오는 이것만 유독 잘 낫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우선 이 위장에 있는 위산이 왜 위로 올라오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으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산이 올라와 가지고 식도가 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식도로 위산이 밀려 올라온다. 즉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고 위에 문제가 있으면 위산이 잘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게 되면 여기가 망가지게 되죠. 화상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안 낫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올라오느냐? 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식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면 위장을 먼저 고쳐야 된다. 위장을 고쳐놓지 않으면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요. 위장의 염증은 사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위장벽의 그 세포들은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1시간, 2시간 머물다가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못 내려가고 위장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위장 속에 남아있는 이 음식이 나의 위장을 자꾸 망가뜨린다. 그래서 소화가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되고 고치기가 어렵고 긴 세월 동안 이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리기 때문에 위장약 중에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된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위산이 있어야 고기, 육류가 소화가 되는데 위산을 없애는 약을 계속 먹으면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위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17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고생했다. 위장병을 고치려면 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산성을 없애는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나 이 약을 주느냐라는 건데요. 위산을 없애버리면 순간에 그 속쓰림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장은요, 원래 위산을 담아두는 통입니다. 그리고 위산을 계속 분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산한테는 여기가 망가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까진 것이지 위산 때문에 까진 게 아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도 없는 세상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하다가 변비 생겨서 선생님 말씀대로 유산균, 소금 챙겨 먹으니 완전 좋아졌습니다. 자, 비타민C 먹으면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에 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가 있다. 몸에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소금이 부족한 사람의
소금의 경우에 변비가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 유산균, 키토산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해주면 변비가 해소가 될 것이다. 안색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태생이 까만 얼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크크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호르몬 조절한다고 일주일 전에 피임약 처방 받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글들이 보여서 피임약을 자기 전에 먹고 깨어있을 때 비타민C 계속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면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가득 들어가게 되면 이 백혈구의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내 몸속에 있는 이물질,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 약물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떨어져 버릴까봐 그래서 같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메가도스가 아니라 하루에 2, 3천 정도만 먹는데도 바로 효과 오던데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고 평소에 비뇨 증상이 있던 것 싹 사라짐. 딱 2일 만에 좋아져서 당황했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하루 6시간 정도. 비염이 좋아졌습니다. 3시간 이상 해야 좋고 이건 옆에 있는 이 파동기를 쓰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 일주일 정도인데 메가도스로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기관지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감기 기침은 아직 진행형이고 다른 곳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저녁 먹고 5달 먹어요. 기침 떨어질라고 선생님 말 따나 목숨 걸고 묵고 있어요. 다 나으면 후기 올릴게요. 오늘 총 11알. 많이 먹어도 간은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C 하루 6알 먹고 있는데 역류성 위염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에 백내장 유발시킨다고 하던데 비타민C 계속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네요. 비타민C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나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싹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백내장에 관한 것도 스웨덴인가에서 그 논문 한 편이 나온 건데요. 그게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백내장에 좋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 자, 비타민C가 몸에 없으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요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 있다라는 거고 비타민C를 먹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백내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비타민C 먹고 백내장이 생긴다면요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오히려 다양한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위벽이 얇다고 했는데 비타민C 먹은 후부터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소화효소도 꼭 먹어야 되나요? 소화효소가 여러분들 몸속에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 분비량이 감소하죠. 효소 분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 성분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당뇨 환자고 위염 역류성 약
복용하고 있고 비타민 메가도스 시작한 지 시작 3일간 엄청 아팠습니다. 이제 이게 위장이 나쁜 상태에서 비타민C를 메가도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스껍고 복부 팽만 뒤 골 아프고 혈당이 많이 내려가서 12일째 먹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인슐린 12 맞다가 4로 맞고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어요. 먹고 나면 열이 확 올라와도 13,000에 14,000 수면제 먹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메가도스를 알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저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전 보통 3, 4알 정도 먹고 고기 먹을 때 4, 5개 먹음. 속 안 쓰리고 가끔 부작용 있다면 설사 약하게 술 과식하면 그렇고 정상적인 식사 땐 이상 없이 위가 좋아졌어. 박사님 이 나라 위인이십니다. 비타민C를 알게 된 게 정말 행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비타민C 고용량 먹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입안이 파여지고 속도 쓰렸고 무기력했었고 늘 아팠던 몸이 체력도 좋아졌고 위장도 장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엔 이제 수포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이 나이 됐어야 알게 됐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위가 안 좋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먹고 소화가 잘 되고 87세 노인인데 하체 힘이 많이 생겨서 활동하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 제 유튜브 영상을요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궁금한 거 저는 비타민C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화학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자, 화학 비타민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옥수수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 포도당으로 이 비타민C를 만드는 겁니다. 석유를 가지고 만든다 이런 말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너무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망막, 정맥, 폐쇄, 주사치료 없이 아주 좋아짐. 소변, 대변을 많이 보지만 소변 스틱 찍어보고 혈액 검사 해봤는데 특별히 이상 없다. 뱃살 많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져. 여기다 운동까지 해버리면 엄청 좋아질 듯. 위장병 비타민C 메가도스 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먹은 지 6개월쯤 되니 좋아졌습니다. 소화가 좋아졌어요. 비타민C 먹고 수십 년 고생한 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위가 아파서 못 먹으니 뼈밖에 없는데 지금은 살도 찌고요. 소화가 잘 돼서 잘 먹으니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끝도 없습니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 오셔서 살펴보시면은 많은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으니까 댓글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저의 이야기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또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설명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키토산 비타민 2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약도 안 먹고 매번 체크하는데 혈압도 떨어집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있네요. 책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가 되네요.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도 혈당 관리 및 식이섬유 충족을 위해서 연세당플랜이라는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확실히 잠잠해지죠. 여러분들 중에 혈당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가장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그 식이섬유질 중에서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을 드셔보시면
먹으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키토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이 키토산이 붙잡고 끌고 내려가서 대장에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에 그럼 뭐하러 갖다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은요, 소장에서도 일부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고요. 또 흡수되지 않은 그 영양소들을 끌고 대장에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장에도 영양 성분들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소들은 대장 세포들이 먹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도 기능을 잘 해야 된다. 여러 호르몬을 대장에서 분비를 한다. 이 대장에서 분비를 하는 그 호르몬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호르몬 이름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이 대장에서 잘 분비가 되면 이것이 간, 뇌, 그 다음에 심장, 위장, 췌장, 신장, 부신, 지방세포, 근육 이런데 전부 골고루 작동을 한다. 작용하는 곳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작동을 해서 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장기들 전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췌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 글루카곤을 분비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비를 하는 곳이 췌장이다. 이걸 잘 분비를 하려면 GLP-1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된다. 이 GLP-1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을 열심히 먹으면 훨씬 더 잘 분비가 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쌀 중에요, 현미쌀을 먹고 혈당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현미쌀을 다들 좀 먹기 싫어한다. 거칠다, 맛이 없다, 씹어야 된다,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이 일반 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현미쌀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있고 굉장히 맛있고 부드러운데요, 이 안에 유용한 식이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더라. 이 쌀, 식이섬유질이 들어있는 이 쌀을 먹고 혈당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터넷에서요, 가원쌀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밥을 잘 해 드셔서 혈당이 내려가는지를 한번 또 관찰을 해 보시면 되겠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은 무조건 기본이다. 여기에 플러스 마그네슘 섭취를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요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혈당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한다. 여러분들의 혈당 먹는 것을 가지고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박사님이 처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뇨가 높이 나오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비타민C를 하루 3,000 먹고 있는데 얼마나 더 먹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으면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비타민C는 혈당을 내리는 그런 물질인 것은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타민C 뿐만이 아니라 소금,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화효소제 한 이 6가지에다가 마그네슘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미쌀을 또 드시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혈당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내리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에다가 칼슘제 중에 액상칼슘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보시면 그냥 뚝뚝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파동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합에 의해서 몸 전체가 자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당뇨 120에서 105로 공복혈당 비타민 최고. 자, 비타민C 먹었더니 120에서 105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고 있죠. 자, 혈당 조절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당뇨 환자는 아닙니다. 이거 전기를 충전하는 거, 파동기라고 하는 것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파동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근육이 증가한다. 근육이 더 탄탄해진다. 항산화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당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이 오는 속도를 많이 늦추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기계이고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필히 열심히 해라. 당연히 운동하면 당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혈당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당뇨 플러스 신장 같이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뇨가 오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신장에 문제 있으면 마그네슘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그네슘을 싹 다 없애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필요한 양만큼은 몸속에 항상 넣어주는 게 맞죠. 먹어주는 게 맞다. 그게 기준치가 400mg인데요. 채소를 열심히 먹어야 마그네슘이 좀 들어갑니다. 열심히 먹어야,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그래서 채소로 다 그 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아예 알로 된 영양제를 매일매일 한 개씩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아무리 나빠도 마그네슘은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채소를 먹듯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소금을 안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신장이 나쁘니까 물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밥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숨도 쉬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죠. 그게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비타민C 매우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루 30개 넘게 먹어요. 비타민 B도 먹고 유산균, 마그네슘, 오메가3, 올리브유를 먹고 있고 당화 혈색소 5.8이 나왔습니다. 항상 5.6이었는데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되었습니다. 5.8이 전 단계는 아닙니다. 41세 남성 182 몸무게 69kg 당화 혈색소 낮추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소금과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식이섬유질 키토산을 좀 더 챙겨 먹으면 당화혈색소를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이 대장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여기 대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양소를 받아먹고 대장이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중에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을 잘 만들도록 하고 글루카곤을 덜 만들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 분자가 내가 섭취한 각종 영양 성분을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가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의 기능들이 잘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가 또 대장에 공급이 되어져서 대장이 기능을 잘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키토산은요. 키토산을 녹일 때 식초를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서 마시면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래서요. 당화혈색소 떨어뜨리고 싶으신 분들 키토산을 좀 챙겨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댓글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당 수치가 560 나오고 기계 최대치가 600인데 측정 불가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양쪽 발가락과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저린 증상이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 고함량 먹고 이틀 만에 그 증상이 없어졌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비타민C의 위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비타민C 일반적인 영양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비타민C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좀 많이 드세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비타민C 알로 된 거, 분말로 된 거 이런 거 가장 값싼 거 골라가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저는 당뇨 10년 정도 되었는데 혈당 467, 당화혈색소 12.5, 신촌 세브란스 의사가 약도 안 먹어서 합병증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7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합병증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합병증 증상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2알씩 먹습니다. 많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올 때는 한꺼번에 10알씩 먹습니다. 비타민C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비타민C 제 주변에 먹고 나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비타민C 먹고 있어 다들 만족해합니다. 아, 이분 비타민C를 먹어서 그런 거네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이요 항산화제 필수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입니다. 왜 비타민C냐면 가장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값이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녹기 때문에 혈액 안에 들어가서 혈관벽도 항산화를 시키고요. 혈관을 빠져나가가지고 세포간질액, 세포질액
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셔야 된다. 그래서 혈관 문제 없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뭐 과일을 통해서도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비타민C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약은 사람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드네요. 그렇게 또 누가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비타민C 용융소금 가루로 된 거 사서 지금 한 2주 되었는데 활동할 때는 완전 정상 120 정도 나올 때도 많고 활동이 적으면 좀 높게 나오는데 당뇨약은 당연히 먹고요. 저녁 먹고 잘 때 먹으면 활동할 때와 다르게 소변을 3번에서 5번 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때는 알약 비타민을 먹으면 2-3번 보게 되네요. 자고 일어나서 혈당은 비타민 먹기 전이거나 거의 같네요. 참 비타민 먹기 전 식후 혈당은 약 먹고 180 전후가 나와요. 당뇨 15년 차 마른 당뇨 남자다. 야, 이분도 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이분 보시면 비타민C 용융소금 가루로 된 거, 이게 솔비 2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타민C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한번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 6g 먹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얼굴 피부가 마른 눈처럼 갈라져서 어떤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급기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우연히 비타민C를 먹다가 15일 만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염증도 많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던 몸이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에 마시고 나서 비타민 고용량 먹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됐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스 한지 1년 4개월째입니다. 병원 처방약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3번 6시간 주기로 4알씩 12개 메가도스 중입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비타민 덕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염증도 많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던 몸이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에 마시고 나서 비타민 고용량 먹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됐습니다. 입안이 파여지고 속도 쓰렸고 무기력했었고 늘 아팠던 몸이 체력도 좋아졌고 위장도 장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에 이제 수포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이 나이 됐어야 알게 됐나 싶습니다. 야, 참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스 한지 1년 4개월째입니다. 병원 처방약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위장병, 10년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진단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소화가 제 생각에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올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공복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린다고 하셨습니다. 썰에도 비타민C를 먹으면 위장이 더 나빠지지 않나요? 속만 쓰리 뿐이니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속 쓰린 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먹어야 되지. 굳이 공복에 비타민C를 먹고 이렇게 속 쓰리게 먹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1년 4개월 만에 위장병 완전히 다 고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C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는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위축성 위염입니다. 식사 전에 비타민 2알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자, 식사기 바로 전에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에 먹거나 식후에 꼭 드시기 바라고,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1000mg짜리 그거 사 드시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루 3번 6시간 주기로 4알씩 12개 메가도스 중입니다. 아침 못 먹을 경우 빈속에 4알 정도 먹습니다. 백신 미접종,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비타민 덕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메가도스 한지. 흡수 안 된 비타민 소변 배출 전에 방광에 머물면서 그 효과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특히 대장에도 좋은 더. 화장실 볼일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장 내에서 흡수되고 남은 게 머물면서 유해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답니다. 메가도스 하는 이유가 흡수 안 된 비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게 오히려 위장이나 소장, 대장, 신장, 방광, 장기에 비타민이 머물면서 암 예방 효과도 본다고 합니다. 자,
이분 굉장히 비타민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소화장애로 고생한 1인입니다. 짠맛의 힘이란 오디오북 영상을 보고 소금 섭취 늘렸더니 정말로 속이 편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까지 하는 중입니다. 위장이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아요. 박사님 강의 내용에 힘찬 박수 보냅니다. 속이 쓰려도 참을만 하면 비타민C 메가도스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위가 더 튼튼해진다.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저는 속이 쓰리네요. 빈속에 먹지 마세요. 비타민C 속 쓰리면 위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하루 비타민C 6,000씩 먹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을 굶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 2,000만 먹어도 되는지 이건 먹어봐야 알 수 있죠. 위장이 튼튼한 분은 먹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먹으면 염증에 자극을 주어서 또 구역질이 나거나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제와 분말 어느 것이 좋은지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기 편한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C 1000mg 두 알씩 하루 3번 6,000, 10년 이상 메가도스 하는 중인데요. 두 가지 꼭 지켜주세요. 식사랑 같이 먹는다. 평소 물 자주 마신다. 그러면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비타민C 하루 9,000 두 달 넘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게 좋아졌는데 지금은 계속 위가 쓰립니다. 변비는 처음부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변비약을 따로 먹고 싶지만 위에 부담이 될까 봐 변비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가스라도 나오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비타민 당분간 끊어볼까 싶습니다. 9,000 두 달 넘게 먹었는데 위가 쓰리다. 이거 어떻게 드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소금은 안 드시고 비타민C만 드신 경우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몸속에 비타민C는 들어가고 소금이 너무 없는 몸일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위가 원래 고쳐져야 되는데 위는 안 고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또 소금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글 중에 보면은 변비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변비는 왜 생길까요? 라는 겁니다. 변비는 변이 대장에서 딱딱해진다. 왜 변을 딱딱하게 만들었을까? 변 속에 들어있는 수분마저 내 몸이 끌어가 버린 거거든요. 자, 수분이 내 몸에 부족하니까 수분을 끌어간 겁니다. 자,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이분 소금을 자꾸 덜 먹고 있다 보니까 몸에 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물이 자꾸 나가요. 나가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물마저 끌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요. 소금부터 많이 드셔보세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약, 그다음에 식이섬유질,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걸 열심히 챙겨 드시면 변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소금의 양을 늘려라. 변비이신 분들 꼭 소금의 양을 빨리 늘려라. 이게 답입니다.